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오늘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 여의도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또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특히 여의도 정치를 살펴보는 정치 나침반 시간 출발합니다. 봄꽃이 곳곳에 만발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개나리가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망울을 활짝 피워냈고요. 곳곳에 아름다운 봄꽃이 우리에게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는 아직도 거친 말, 품격 없는 그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정치의 품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출발은 역시 좋은 정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이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막말과 저주로 가득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도 했고 여야 간의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는데 대부분 색깔론이라든가 기독교 근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덕목입니다.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품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좌파 독재, 막장 정권 이런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항의를 하면서 거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망언이 있었지만 우리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내놓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하고 특히 외국의 이런 언론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국가 지도자에게 이런 발언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한국당 연설은 뻔뻔함의 극치, 졸렬의 극치였다. 도대체 연설문에 좌파 타령이 몇 번이나 들어갔느냐? 아직도 무고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죽이던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가히 전두환의 졸개라 할 만하다. 라는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품격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수, 격조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또 사람의 바탕과 타고난 그런 성품, 또 사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품격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품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정치가 과연 그런 품격을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고 특히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지도자를 색깔론에 기대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도 지난 19세기 아직 철진한 그런 정치의 수준에 대한민국이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막말과 저주를 담은 그런 연설을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 사안을 분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정치 국면을 이 대결과 전투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동안의 전략 전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끌어오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동안 국회 보이콧의 일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저지해왔던 그런 활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음으로써 향후에 국회 대전략에서 성공을 거두고 특히 4.3 재보선의 성공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국정의 주도권을 쥐겠다. 투쟁적인 국정 주도권 쟁취의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부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극우 진영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유한국당이 강경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분열됐던 보수의 단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10%대로 추락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망했던 보수 진영의 여러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길거리로 나갔던 아주 극우 진영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지지하는 그런 태극기 부대를 같이 결합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국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투쟁의 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세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웰빙 단식 파문이라든가 국회 운영이 실패 등 비판받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당장의 연설 후에 극우 진영에서 환호하고 또 당내에서도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다수의 평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 정치의 대결 양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의도했던 패스트트랙은 대립 구도로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정당들이 여러 법안을 넣고 이제 갈등을 벌이면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입법 불능의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보수 중심의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 행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는 강력한 보수의 투사가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매 사안을 색깔론 또 대결론으로 바라보면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 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새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없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여당을 겨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게 하려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민의가 짓밟히는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면 아마 사회가 마비되고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강한 좌파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국정을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와 협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그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길인데 모든 사안을 좌파 독재주의라는 사실은 언어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현재 상황을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정쟁을 선악구도로 재단하고 또 낙태 불허라든가 일방의 종교적인 입장만을 지금 국가 정치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4.3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후에 이 보수 개신교계 결집을 또 의도하면서 보수 진영을 단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색깔론에 종교적 색채까지 입혀지면서 위험한 지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대한민국은 종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가 아니라 불교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원불교도 모든 종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재단하고 국가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교가 한 종교의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지만요. 특히 이 페이스북에도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검은 결속과 비겁한 선동, 신뢰도 양심도 사랑도 없는 권력의 눈먼 자들의 음해,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악한 세력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19일 당 초창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의 뿌리에서 시작됐고 재헌의회도 기도로 시작됐다면서 기도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 본인이 기독교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또 누구나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진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런 한쪽의 종교만을 편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산산이 찢겨질 겁니다.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양식 있는 정치권의 생각일 거고요. 또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 과거의 색깔론, 지역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함께 통합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할 일인데 현재 이런 품격 없는 언어들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거나 또는 색깔론에 의해서 국정을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그것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적 신뢰와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진영의 의원들이든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맞고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정치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색깔론 또는 과거의 역사 왜곡, 더불어서 이런 종교적인 일방적 종교에 의해서 재단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기억하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런 종교와 삶의 가치를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과 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예수님, 부처님, 또 많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들의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가야 될 길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단순하게 기독교만 믿고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모두에게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늘에 계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어떤 색깔론 또는 어떤 종교적 시각에 의해서만 재단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나눠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찢어진 마음으로 갈등하고 분열만 한다면 어떻게 통일 후에 우리 북한의 동포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마음이 돼야 하고 다른 정당도 배려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수용하고 소통하고 또 통섭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부족한 그 지점을 앞으로 다시 한번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과 또 겸허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오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돌아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시사 도밍고 김국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